자, 이번 시간은 이제 이 8권 교육심리입니다. 교육심리. 자, 우리가 교육학 전체를 다시 이제 정리해보면, 교육학은 이제 무엇을 가르칠까, 무엇을 정할 때 교육철학, 교육사, 교육행정, 교육사회학, 교육심리,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정하는데, 자, 한마디로 내용, 가르칠 내용을 정하는데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리는 이렇게 무엇을 정할 때, 심리는 또 이렇게 무엇을 가르칠까는 다르게 말로, 초등학교는 무엇을 가르칠까, 중학교는 무엇을 가르칠까, 고등학교는 무엇을 가르칠까, 이걸 뒤집어 보면은 그 내용을 언제 가르칠까 해서, 자, 자아정체가, 자아심리자, 자신의 어떤 자기주도적 삶의 능력을 키우는데 그건 언제 가르칠 수 있는가? 초등학교 적합한가, 중학교 적합한가, 고등학교 적합한가? 이렇게 언제 가르칠까? 또 연결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심리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했는데 어떻게, 방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법. 학생의 심리 성향에 맞게, 심리적 특성에 맞게. 그래서 원래 방법은 이렇게 교수학습, 어떤 이런 내용이 이제 주내 방법을 주로 연구하는 교수학습인데 거기도 이 심리가 작용하게 됩니다. 교육심리. 원래 이제 우리가 교육학을 처음 만들 때 어떤 철학과 심리학 두 개를 통해서 교육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철학 심리학이 교육학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라는 것은 뭐 영어로 하면 마인드, 이렇게 마인드. 철학도 이렇게 마인드면, 탐해들 내부 세계, 인간 생각, 마음인데, 물론 뭐 마음이 이렇게 여기 가슴에 있다면 보통 이렇게 생각 속, 여기 열어봐도 뭐 심장밖에 없는데, 대부분 진짜 생각 속에 있어, 마인드 속에 있습니다. 이 마인드, 마음, 생각, 정신, 이런 건데, 그럼 이제 예전에는 이 심리가 뭔가, 인간은 마음인데, 마음. 한 분들은 마음이는데, 그건 뭐, 그 사람들은, 심리는, 자, 뭐, 심리는 마음, 심자, 생각, 리자, 생각과 마음입니다. 정신과 마음, 이게 마인드입니다, 심리. 이게 마음, 심자와 생각, 리, 생각과 심인데, 심리, 우리가, 이가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교육 철학에서 또는 교육사에서 주리론, 이와 기할 때 이. 그 다음에 이가 결국 심이다. 심정리 주장한 왕양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이라는 건 마음과 생각인데, 이거 마음과 생각, 이걸 연구하는 게 심리학입니다. 심리학. 결국 생각을 연구, 생각. 그래서 마음과 생각인데, 그래서 초기에 17세기에 심리학을 능력 심리학이다. 능력. 인간의 어떤 생각 능력, 생각의 능력, 이걸 주로 연구했습니다. 이때 심리학을 능력 심리학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19세기 와서는 인간의 능력은 밑바탕 깊숙한 곳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래서 심리라는 것은 떠오르는 생각 그게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그걸 연구하는 것이라 해서 표상심리학이에요. 표상심리학. 아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생각,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밑바탕에 깔려있는, 생각 속에 밑바탕에 깔려있는 어떤, 자, 마음, 그게 중요하다 해서 심청심리학이 19세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 심청심리학 대표인 사람이 프로이드 같은 사람, 정신분석학을 연구한 프로이드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표상심리학은 겉으로 떠오르는 어떤 전체의 생각을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들은 심청의 속에는 심청,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심리, 정신의 깊은 곳, 이 정신의 마인드, 마음입니다. 마음, 정신, 마음이 깊숙한 곳에 있는, 정신이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연구하는데, 그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 전체적으로 보는데 이 사람들은 분석적, 쪼개서 하나씩 쪼개보자, 이렇게 분석적 방법을 쓰게 됩니다. 내용은 정신이고 방법은 분석적 방법을 통해서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입니다. 정신 깊숙한 곳이 뭔가? 대부분 무의식, 이걸 연구하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분석, 쪼개서 한 가지씩 쪼개서 연구하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심청심리학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지나서 20세기 초반에는 인간의
정신 깊숙한 것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연구할 가치가 끝으로 나타난 행동을 연구해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비춰보자는 것이 20세기 초반에 행동주의가 나오거든요. 행동주의. 인간의 행동은, 우리 심리는 우리가 내부의 머릿속에 생각이지 행동은 아니니까 진짜 다시 이게 생각을 연구해요. 생각. 인간의 생각. 인지를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 20세기 후반의 인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교육학의 철학과 심리학, 이것이 이제 교육학의 기본이 되는데,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심리는 능력 심리학부터 표상 심리학, 심층 심리학으로 발달해 왔지만 20세기에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두 가지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행동주의, 인지주의 차이점을 묻는 게 교육 심리의 문제입니다. 항상 이렇게 인지주의와 행동주의 차이를 묻게 됩니다. 물론 철학에서 우리 교육 철학 배울 때는 철학에서는 본질주의와 진보주의. 결국 본질주의, 진보주의 차이를 묻는 게 교육 철학의 시험 문제고, 교육 심리 문제는 인지주의와 행동주의 차이를 묻는 게 이 교육 심리의 시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심리학하고 교육학하고 합치는 게 교육 심리인데, 이 교육학하고 심리학 합친 것이 교육 심리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인간을 변화하는, 교육은 우리가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육이라고 정했습니다. 인간 변화를 다루고 있고. 그냥 심리학은 마음이니까 이렇게 인간의 마음뿐만 아니라 동물의 마음도 같이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교육 심리니까 교육에는 이 공통 부분, 그래서 인간의 마음, 이런 걸 주로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교육사회학에서는 교육학 쪽은 약간 교범적 색채가 강하다면, 사회학은 객관적 측면이 강하다면, 교육학과 심리학, 교육은 인간을 주로 다루는 측면이 강하다면, 심리학은 동물도 같이 포함하니까 동물적 특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간도 동물이니까요. 그래서 동물을 주로 동물의 심리, 해서 그 중에 공통 부분이 인간의 심리라는 교육 심리는 인간의 마음 심리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 심리학은, 일반 심리학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같이 다루게 되는 것이고, 교육 심리는 주로 인간을 다루는 그런 측면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학은 인간 변화니까. 그래서 교육학하고 심리학 합쳐진 것이 교육 심리입니다. 교육학하고 사회학 합친 것이 교육 사회학. 한마디로 이렇게 교집합. 교집합 되는 부분이 교육 심리입니다. 그래서 교육 심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인지주의, 행동주의 차이점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제 들어가서 교육 심리의 본격적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 이건 이제 발달된 배경이고, 내용을 들어가면 교육을 뭔가 아까 인간을 변화하는 것이, 변화시키는 것. 교육은 인간 변화다. 인간 변화시키는 과정. 인간이 변화되는 과정. 인간 변화가 교육이다. 인간의 변화는, 이렇게 변화는 어떤 스스로 이렇게 변화되는 측면,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고,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외부의 자극이 교사가 가르치는 것, 또는 환경 자극, 영향,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문화도, 교육사회에서 문화 자체의 어떤 요인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외부의 문화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인간도, 인간 내부의 요인, 내부의 감정이나 욕망, 자기 내부에 따라서 움직이는 변화될 수 있고, 또 외부의 가르침에 따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인간 변화가. 그래서 내부적 요소와 외부적 요소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인간이 변화됩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외부의 자극이나 외부의 환경이나 환경의 자극이나, 또는 예를 들어 날씨가 더우면 몸이 축 처져지고 추우면 움츠러들고 외부 환경에 따라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는 외부에서 국 찌르면 아파 움츠러들고 자극에 따라 움츠러지고, 또는 외부에 선생님이 가르치거나 친구가 가르쳐주거나 친구의 지적이나 선생님 지적, 이렇게 따라 어떤 생각이 변할 수 있고 마음이 변할 수 있고 느낌이 변할 수 있게 됩니다. 멋있는 남자 보면 뿅 가서 이렇게 생각이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외부적, 또 내부적인, 어떤 내부 요인이 내부 유전적으로 갖고 있는 것과 또는 일시적 욕구, 감정, 이런 거에 영향을 미쳐서 인간의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강조하는 유전설 또는 환경설, 우리가 평생교육 배울 때 유전이 많이 작용하는가, 환경이 많이 작용하는가, 환경설, 유전설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까 우리가 소득 격차에서, 또는 소득 격차,
성적의 격차. 학생들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왜 생기는가? 환경 탓이다. 부모 탓이다. 본인의 지능 탓이다. 이렇게 외부적 환경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고 내부적 본인의 지능이다. 본인의 능력이다. 이렇게 뭐 탓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 본인의 내부적 요인도 영향을 미치고 외부적 요인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인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 변화가 이런 내부적, 외부적 자극에 잘 적응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예요. 환경 변화, 선생님의 자극, 외부 스트레스에 잘 자극하는가? 자기 또는 자기 욕망이나 감정, 충동에 잘 적응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적응이론이에요, 적응이론. 그래서 인간의 변화가 외부적 자극이나 내부적 자극에, 내부적 요인이나 외부적 요인에 한번 내부적 변화나 외부적 변화에 자신이 학생이 잘 변화될 수 있는가? 한번 잘 적응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적응이론입니다. 적응이론. 그 다음에 인간을 변화했는데 변화. 좀 외부적으로 이렇게 변화되거나 뭐 자신이 변화되거나 이런 내부적 원인, 외부적 원인이 영향을 미쳐서 결국 변화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과정. 그래서 과정은 뭔가 교사, 학생이 내부와 외부가 서로 상호작용해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변화시키는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변화되는 측면을 강조하는 강제를 시키는 변화시키는 측면 그것이 교수고 수업이고 강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것이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교육을 좀 좁게 보는 사람들이고 시키는 뿐만 아니라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변화까지 다 포함해서 인간이 변화되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교육을 좀 넓게 광의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교육은 학습과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변화되는 것, 이것은 교사가 가르치지 않아도 학생 저절로 변하는 것, 이렇게 학생 입장에서 교육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키는 것, 이건 교사 입장, 교사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측면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변화되는 과정, 변화시키는 과정. 자, 있는데, 이게 과정이에요. 변화시키는 데는 변화되는 과정. 그래서 이게 원인이 되고 인풋이 되고 상호작용 과정이고 아웃풋이 됩니다. 인간 변화에 어떤 원인이 작용하고 인풋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인풋되는 여러 가지 요인, 내부 외부 요인이 어우러져서 상호작용해서 아웃풋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이 중심이 되는가, 교사가 중심이 되는가, 교사 중심 활동, 학생 중심 활동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게 됩니다. 주로 이제 교사 중심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이 철학적으로는 본질주의고 학생 중심 활동을 강조하는 사람, 철학적으로는 진보주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변화시키는 것, 변화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이런 교육 과정이 뭐 표면적 교육 과정입니다. 눈에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만들어 놓은 교육 과정이 표면적 교육 과정인데, 그래서 자 이런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변화의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의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이걸 연구하는 것이 학습이론입니다. 학습이론, 학습 과정, 변화의 과정. 그래서 주로 이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 적응이론, 이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 학습이론입니다. 그래서 학습이론은 그러면 변화의 결과가 어디에 일어나는가, 어디에 변화의 결과가, 인간 변화가 어디에 일어나는가, 외부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람은 행동주의입니다. 주로 행동 변화를 연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다. 머릿속 내부, 인간 변화는 머릿속 내부의 변화다.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 내부에 있던 인지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인지주의고, 아니다. 외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행동주의입니다. 표정이는 교육의 인간 행동 변화하는 게 더 가까워. 머릿속에 생각을 변화시키는 쪽이 더 가까워. 생각을. 그래서 그렇다면 인지주의 가까워. 인지주의. 행동주의는 인간 행동을 배워. 왜냐하면 생각이 행동을 나타나니까 행동 변화시키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인지주의는 아니다. 교육은 인간의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지주의와 행동주의. 인지주의는 뭔가 인간의 생각, 사고, 이걸 변화시켜주는 것이 교육이다. 이게 변화되는 것이 교육이다.
또 행동주의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또는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변화가 인간의 내부에 일어나는가 외부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내부의 어떤 생각, 사고의 변화로 나타나는가, 마인드의 변화인가 아니면 행동의 변화인가. 주로 이렇게 변화가 어디에 일어나는가 이것을 주로 연구하는 이론이 학습이론입니다. 학습이론. 그 외에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머릿속에 일어나든 행동에 일어나든 이런 변화가 언제 일어나는 거, 언제 일어나는가 그것을 다루는 것이 발달이론입니다. 발달이론. 그러니까 발달이 자 인간 변화가 그런데 인간을 변화시키는 이 변화가 시간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걸 다루는 개념이 발달이에요. 발달은 시간적 변화입니다. 시간적 변화. 우리 사전적 의미로 발달이라는 것은 시간적 변화, 시간적으로 변화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 공간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발달입니다. 발달. 그래서 인간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연구하는 것이 발달이론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그래서 가장 시간 인간이 태어나서 태아에서 사망까지 어떻게 변하는가. 시간적 개념, 공간적 개념인데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 개념이 발달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에 언제 인간이 변하는가, 언제 변하는가. 초등학교에 변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잘 발달하는가, 중학교 잘 발달하는가, 고등학교 잘 발달하는가. 이게 또 규칙적으로 발달하는가, 변칙적으로 제 마음대로 변하는가. 이런 것이 발달이론입니다. 언제 변하는가, 시간에 따라 언제 변하는가, 이게 발달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변하는가, 이게 학습이론. 그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가, 적응이론. 그래서 교육심리학의 세 가지 영역이자 학습이론, 적응이론, 발달이론. 그 중에 이제 교육심리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학습이론. 다음에 이제 이 발달이론은 국원 발달심리에서 배우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자, 교육심리에서 이제 학습이론, 어디에 변화가 일어나는가. 자, 따라서요. 자, 능력심리학, 표상심리학, 심청심리학, 행동주의, 인지주의. 자, 다음에 적응이론, 내부 요인, 외부 요인. 자, 학습이론. 자, 변화시키는 과정, 변화되는 과정. 자, 어디에 변화가 일어나는가? 자, 머릿속 내부, 인지주의, 사고 생각의 변화. 자, 행동주의, 외부 행동의 변화. 해서 어디에 일어나는가? 다음에 자, 발달이론은 언제 변하는가? 이것입니다. 자, 이제 이 어디에 변하는가? 자,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이 변화하다. 생각하고 행동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의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인지주의와 행동주의입니다. 자, 머릿속 내부의 생각이 바뀐다는 인지주의. 생각, 사고의 변화인데, 생각은 조금씩 바뀌는 거로 생각은 어떻게 한꺼번에 획가닥 바뀝니다. 갑자기 생각은 획가닥. 행동은 획가닥 바뀌지 않습니다. 점점 예를 들어 춤을 하나 배우는데도 수십 번 이렇게 춤동 연습해야 됩니다. 뭐 축구 잘하기 위해서 계속 축구를 연습해야 되는데 생각, 사고는 생각 딱 바꾸면 됩니다. 반대로. 아, 틀려서. 맞아. 다르게 생각할래. 아,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생각 바꾸겠습니다. 생각 바뀝니다. 마음도 금방 미워졌다가 좋아졌다가 바뀔 수 있는데 생각은 금방 바뀝니다. 금방. 그래서 생각은 한꺼번에 바뀝니다. 한꺼번에 바뀔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바뀔 수 있습니다. 또 갑자기 바뀔 수 있습니다. 생각은. 그래서 이런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갑자기 바뀌는 것을 통찰적이다. 통찰이란 전체적인 어떤 전체.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 갑자기 성큼 갑자기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갑자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획가닥 바뀝니다. 그런데 행동주의는 행동은 변화는
한꺼번에 행동이 헷가닥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 바꾸는 점점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은 조금씩. 그래서 행동은 자, 조금씩 바뀌고 서서히 바뀌고 점진적으로 바뀝니다. 행동은 조금씩 서서히. 그래서 행동주의, 행동. 그래서 행동은 이렇게 서서히 점진적으로 미미하게 변해서 이게 계속 반복돼서 조금씩 해서 계속 이렇게 반복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가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씩 서서히 점진적으로 바뀌고, 인지주의가 바라보는 변화의 시각은, 인간 변화는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획가닥 이렇게 바뀐다. 갑자기 바뀐다. 이렇게 봅니다. 생각은 주로 생각 갖고 있는 데서는 이건 인간의 특성이라면 행동은 동물도 다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인지주의는 주로 인간의 특성을 강조하다면 행동주의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공통된 특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동물도 행동이 있으니까. 그래서 행동의 특성을 연구하는 것은 동물의 특성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육은 인간의 행동을 수정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행동주의고, 인지는 인지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인간 생각을 연구 안 하고 행동만 연구하는가? 행동. 왜 행동은 관찰할 수 있고 또 과학적으로 실험할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은. 생각, 사고는 머릿속에 있어서 이건 뭐 보이지도 않고 관찰하기 힘들어서 눈에 보이고 관찰하고 과학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행동을 주로 연구합니다. 행동주의는. 그래서 행동주의는 자신이 최고다. 자신이 이제 진정한 심리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엉터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반대로 자기네는 진짜 생각을, 이게 심리학이 본질이다. 이렇게 해요.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행동주의는 엉뚱한 거 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서로 뭐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조금씩 이렇게 보는 부분, 분석적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은 한꺼번에 하는 것을 통찰적 방법이다. 통찰적 방법, 분석적 방법. 조금 전에 분석적 방법 쓰는 사람이 정신분석학 프로이드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신을 분석하는 방법이고, 이 사람은 정신을 어떻게 한꺼번에 하는 사람, 한꺼번에 몰아서 한꺼번에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 행동을 연구하는데 행동을 쪼개서 하게 됩니다. 정신분석은 정신을 하는데 정신을 쪼개서 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행동주의는 쪼개서 조금씩 쪼개서 봅니다. 왜냐, 인간 행동은 조금씩 서서히 바뀌니까. 그래서 교육할 때도 교육 목표도 세분화시키고, 문제도 쪼개서 하나씩 하게 되고, 한번으로 각계 격파하고, 이 사람들은 한꺼번에 묶어서 한 큐에다 해결하려고 묶어서 한꺼번에 교육 목표도 통합적으로 하고, 이 사람들은 세분화 나눠서 하나씩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인간이 전체적으로 변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변화시키려고 하고, 한꺼번에 다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행동은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보니까 쪼개서 분석적으로 쪼개서 변화시키려고 하고, 쪼개서 조금씩 변화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소 나눠서 봅니다. 또 부분 나눠서 보게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행동주의는 인간 변화가 수많은 자극에서 자극 반응 계속 반복돼서, 그것이 누적돼서 결국 미미한 변화, 자극 반응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게 조금 결국 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뭐 자라는 건 잘 안 보지만 미미하게 조금 자라 결국 이렇게 길게 됩니다. 언젠가는 길게 됩니다. 그래서 미미한 점진적 변화다. 인간 행동 변화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 자극 반응, 자극을 주고 반응하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지주의는 인간의 생각이니까, 생각을 다루니까, 생각 사고니까 인간의 생각에서 주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이 사람들은 행동이니까, 아무 생각 없으니까 외부 자극이 툭 오면 그제서야 이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극 반응 이렇게 주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 수동적으로 반응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극이 들어오면 수동적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자극 반응 이렇게 반복해서 누적돼서 그게 결합돼서 연합해서 인간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봐서 이걸 연합주의 또는 결합주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합주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극 반응이 반복 누적돼서 인간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봅니다. 수많은 반복해. 그게 몸은 배인 것이 뭔가? 습관화. 수많은 행동이 반복돼서
자, 몸에 배인 것이 습관화인데 이걸 다른 말로 족군화다. 일상적으로 습관화하지만 이게 학문적으로 이걸 족군화라고 그러면 족군화. 시험에는 이 족군화라는 용어로 나옵니다. 뭐 습관화 이렇게 나오면 쉽지만 습관화는 용어는 안 나오고 족군화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말로 이걸 학습화 이렇게 해요. 학습화. 학습화됐다는 것은 몸에 배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속적 변화. 그리고 학습은 첫째 시간에 배울 때 학습은 훈련과 경험에 의한 지속적 변화를 지속적 변화. 훈련과 경험에서 몸에 지속적으로 변화가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화됐다는 것은 몸에 배어 있다. 다른 말로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 전문 용어로 조건화 이렇게 보면 조건화. 무조건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화돼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인지주의, 사고 생각의 변화, 통찰적 변화, 한꺼번에 변화, 전체적으로 변화, 갑자기 변화, 행동주의, 조금씩 변화, 자, 서서히 변화, 점진적 변화, 자, 연합주의, 자, 관찰 가능, 자극 반응, SR 이론, 자, 이 조건화, 학습화. 그래서 행동은 행동 변화. 교육을 하는 것은 인간 행동의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지주의는 인간의 인지의 변화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까처럼 행동 변화인데 인간 변화인데 인간 행동의 변화 이렇게 하는 행동주의. 인간의 생각의 사고의 변화, 인지의 변화 이것은 인지주의고. 자, 행동이 변화되는 것 또는 변화시키는 것 또는 인지를 변화시키는 것, 인지가 변화되는 것 이렇게 뭐 다양한 정의들의 학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과정 측면에서 시키는 것, 변화되는 것, 원인 측면에서 내부, 외부, 또는 결과 측면에서 내부, 외부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이 행동주의부터 살펴보면 행동주의. 아까 행동주의는 수많은 자극 반응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자, 촉구나 습관화된 것이 인간 행동 변화, 인간의 변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손다이크는 행동주의 손다이크는 수많은 시행착오 해보고 안 되고 시행착오가 누적돼서 인간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댄스 동작 하나 배울 때 수만 번 해보고 또 수정하고 해보고 또 고치고 해보고 그렇게 계속해서 점점 세련된 춤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자, 트라이 앤 에러 해서 반복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행동주의자 파브로프 같은 사람은 파브로프 같은 이론을 고전적 행동주의자, 저는 고전적 이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고전 파브로프는 이렇게 개에게 이제 고개를 딱 주면 침을 흘리게 됩니다. 내가 침 흘리고 싶어서 흘리는 건 그냥 저절로 침이 납니다. 예를 들어 뭐 양파를 만지면 눈물이 납니다. 고추를 만지면 눈물이. 내가 눈물 흘려야지 해서 저절로 나게 됩니다. 재채기 나고 먼지가 많으면. 내가 생각해서 되는 거 아니고 저절로 몸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인지주의는 인간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생각해서 스스로 변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서 되는 것입니다. 이건 행동은 수동적으로 자극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적 반응. 주로 이건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 요소가 많아요. 생각보다는 감정적 요소가 강한, 감정적으로 변하는 것. 그래서 파브로프형을 S형이다, S형 이렇게 얘기해요. S형. 고개를 주면 저절로 침이 납니다. 자극에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자극형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또 행동학자 스키너는 R형이다. 스키너 이론은 R형. 왜냐하면 파브로프는 자극을 강조하는데 스키너는 반응을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통점은 자극 반응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되는데 그 중에 파브로프는 자극이 오면 반응하고 그렇다 해서 자극을 출발점에서 S형 이렇게 부르고 스키너는 반응부터 나타나는 데서 반응형, R형 이렇게 부르면 R형.
자, 네, 파브로프는 예를 들어 고양이가 이렇게 고기를 주면 생선을 먹이려고, 자, 우리에서 갇혀있는 생선을, 밖에 생선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연히 문을 밀치고 이렇게 턱 열리니까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생선을 먹으려고 왔다 갔다 합니다. 또는 고기가 달려있으면 고기 먹으려고 침을 흘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걸 먹으려고 발부둥 치다 보니까 문이 철컥 열려서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는데 파브로프는 스키는 아니다. 그냥 우연히 왔다 갔다 하는데 우연히 발을 툭 건드리니까 문이 턱 열려서 문 열리네 해서 나가서 고기를 먹게 됩니다. 또 우연히 또 하다 보니까 어때 발을 툭 밟으니까 왜 열리는지 모르니까 밑에 뭐 밟혔는데 그 레버를 밟으니까 저절로 열다. 이렇게 레버를 밟으면 열리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히 하다가 우연히 했던 행동이 나오고 그에 따라 고기가 주어지거나 문이 턱 열리니까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 자극, 반응, 자극, 반응, 자극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냥 우연히 했는데 선생님 칭찬하니까 다음부터 더 잘하게 되고 그냥 우연히 했는데 병을 깼는데 엄마가 혼내니까 다음부터 깨지 말아야지 이렇게 됩니다. 어떤 병 깨는 행동이나 어떤 행동이 먼저 나오게 되고 거기서 칭찬이 나오거나 벌이 주어집니다. 자극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도 더 칭찬받으면 더 행동을 더 잘하게 되고 새로운 행동이 나오게 되고 또 벌을 받으면 또 새로운 행동, 그러니까 칭찬을 받으니까 더 강한 행동, 더 많은 행동이 나오게 되고 벌을 받으니까 점점 적은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부터 나오고 반응이 나오고 자극 나오고 반응이 나오고 자극 이렇게 반응부터 출발한다 해서 반응형, R형 이렇게 부릅니다. 스키너 이론을. 그래서 칭찬을 해주니까 칭찬을 받아야지 하면서 칭찬을 더 받아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벌을 주면 때리니까 아프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다시 안 하게 됩니다. 적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벌을 받지 말아야지 하면 생각이 들어가요. 생각. 그러니까 행동주의인데 약간 생각적 요소가 좀 들어있습니다. 의도적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신행동주의, 행동주의 약간 변형이다 해서 신행동주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원래 행동주의는 행동을 중시하는데 그중에 손다이크나 파브로 같은 순수한 행동만 하는데 스키너는 여기서 약간 의도, 생각적 측면을 약간 가미한다 해서 신행동주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는 행동 변화가 여기까지 촉구한데 그래서 파브로프 이론을 고전적 이론 또는 고전적 촉구나 이론 이렇게 부릅니다. 고전적 행동주의 이론 또는 고전적 촉구나 이론 이렇게 부르고 스키너 이론을 조작적 촉구나 이론 또 조작적 행동주의 이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도구적 촉구나 이론 또는 작동적 촉구나 이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조작적, 도구적, 작동적 한마디로 의식적,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에게 침 흘리는 것은 저절로 나타납니다. 생각 없이 저절로 나타나는데 양파를 만지거나 고추를 만지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이 나는 것은 저절로 됩니다.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스키너는 상을 받으려고 벌을 받지 않으려고 이건 상을 받아야지 하는 생각과 벌을 받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 의식, 의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행동주의 부르면서 이걸 조작적 촉구나 이론 또는 도구적 촉구나 이론, 작동적 촉구나 이론 이렇게 부릅니다. 인위적으로 한다 해서 이 조작적 촉구나 이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고전적 촉구나 이론, 조작적 촉구나 이론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스키너 이론에서 더 발달해서 그럼 뭔가 상을 받아야지 벌을 받지 말아야지 이렇게 뭔가 줍니다. 상을 주면 상을 받아야지 벌을 주면 벌을 받지 말아야지 상을 주면 상을 받아야지 피자를 사주면 피자 또 받아야지 쿠폰을 주면 쿠폰 또 받아야지 선물 주면 선물 또 받아야지 이렇게 그래서 어떤 행동을 더 강하게 한다 해서 이걸 강화라고 하면 강화 더 많이 하게 하는 것 상을 주면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칭찬하면 더 많이 하게 이렇게 뭔가 행동을 더 잘하게 많이 하게 하는 것을 강화다 강화 행동을 더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강화 그 반대는 행동을 더 못하게 하는 것은 벌입니다. 벌 보통 이렇게 이런 것을 스키너는 강화를 부릅니다. 강화하게 하는 행동이 돼 액션이 돼서 강화
단 그 반대는 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벌. 그래서 강화, 반대되는 그 벌의 반대 개념으로 자, 강화. 그러면 상이나 칭찬 이런 것을 강화라 그럽니다. 강화. 강화 개념은 이렇게 빈도를 더 높이는 것이 더 열심히 하도록 잘하도록 하는 것이고 벌은 빈도를 더 낮추는 것이 못하게 하는 것. 잘하게 많이 하는 것이 강화고 못하게 적게 하게 만드는 것이 벌입니다. 뭐 상이나 칭찬 이런 것이 강화입니다. 근데 강화 중에서도 어떤 좋은 것을 주는 것, 어떤 먹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아이스크림 사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을 좋은 것을 제공하는 것을 정적 강화라 그러고 나쁜 것을 제거해 주는 것을 부적 강화라 그럽니다. 방해되는 거 제거해 주는 나쁜 친구들을 혼내주는 것 또는 청소를 면제해 주는 것 싫은 것을 나쁜 것을 제거해 주는 것을 부적 강화다. 예를 들어 공부하는데 방해하는 것을 제거해 주면서 공부를 더 많이 하게 하는 것. 이렇게 해서 부적 강화. 공부 잘하기 위해서 사탕을 주거나 과일 주거나 음료수를 주거나 아이스크림 주거나 상을 주거나 뭐 노트 필기를 주거나 이렇게 뭐 주는 거 잘하도록 좋은 것을 주는 것을 정적 강화다 이렇게 합니다. 반대로 벌은 빈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낮추는 것인데 나쁜 것을 제공하는 아픈 것, 뭐 이렇게 청소를 시킨다, 때린다든가 뭐 이런 것을 나쁜 것을 제공하는 것을 수혜성 벌이다. 벌. 뭘 주는 것을 수혜하는 것. 나쁜 것을 아픈 것, 불쾌한 것, 싫은 것을 수혜해 주는 것을 수혜성 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 또 벌은 좋은 것을 제거하는 것, 좋은 걸 뺏는다. 벌금을 뺏는다든가 뭐 뺏는 것. 자, 뺏는 벌이는 뺏는 벌. 여기서 타임아웃이다. 이렇게 타임아웃. 이걸 다른 말로 제거성 벌입니다. 제거성 벌. 제거성 벌의 대표적인 것이 타임아웃. 타임아웃은 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죠. 기회를 박탈. 할 수 있는 타임을 아웃시키는 것.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에는 수혜성 벌과 제거성 벌 두 종류가 있고 강화에도 정적 강화, 부적 강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느냐, 좋은 것을 자 뺏느냐, 나쁜 것을 주느냐, 나쁜 것을 뺏느냐. 그래서 나쁜 것을 뺏어서 강화하는 방법이 있고 좋은 것을 줘서 강화하는 방법이 있고 벌도 나쁜 것을 주어서 벌하는 방법이 있고 좋은 것을 뺏어서 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좋은 것을 뺏어서 벌하는 방법을 자, 이 타임아웃, 이 제거성 벌 대표적인 것이 타임아웃입니다. 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 예를 들어 자 교통사고 3번 내면은 삼진 아웃해서 운전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 이런 것들이 타임아웃입니다. 수업시간 떠드는 사람을 바깥에 쫓아내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친구들과 놀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 제거성 벌입니다. 이런 강화에도 강화 이렇게 상을 주는데 피자를 준다. 피자 같은 건 좋은 걸 직접 주는 사탕을 준다. 피자를 준다. 뭐 직접 주는 거 있습니다. 뭐 노트를 준다. 직접 주는 것을 직접적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직접적 강화고 반대로 간접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그것은 뭐 토큰이다 이렇게 해요. 한마디로 이렇게 마일리지나 쿠폰 이런 걸 주는 것. 자, 100점을 맞을 때마다 딱지를 한 장 줘서 딱지를 3개 모으면 피자 한 판 사준다. 우리가 피자를 주문할 때 10개 주문하면 한 판, 10개 주문하면 10개 쿠폰을 모으면 한 판 이렇게 공짜로 준다 이렇게 합니다. 저희 동네에 이렇게 쿠폰, 피자집에 열심히 이제 10장 모아놓고 하면은 항상 그 가게 망했더라고. 쿠폰 줄 때쯤은 장사가 잘 안 될 때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장사 잘 때는 쿠폰 안 주다가 장사 잘 안 되면 쿠폰 줍니다. 10개 모으면 피자 한 판 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아서 이제 10장 다 모아서 가면은 항상 망해버리고 간판에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자 10판을 뭐 한 달 내내 먹는 것도 아니고 보통 뭐 3개월, 4개월, 5개월 해야 이렇게 피자 10장을 모읍니다. 그래서 모아서 하면 3개월, 4개월 지났을 때 가보면은 주인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안 모아. 그런데 그 후에 또 우리 동네 아이스크림 뭐 베스킨 라빈스 때라대그라서 아이스크림 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인트 이렇게 통을 사면 2개를 찍어주고 콘을 사면 1개를 2장 찍어줍니다. 그런데 10개 찍어주면 파인트 한 통 준다 그래서 그거 바꿔 먹으려고 하루에 그 10개를 다 사 먹었습니다. 콘을 4개 사 먹고 아침에 사 먹고 점심 사 먹고 저녁에 사 먹고
그래서 파인트 사면 2개 주고 콘을 사면 하나 주는데 10개를 다 모아서 그날 다 바꿔 먹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중국이 짜장면집 스티커 50장을 먹고 있는데 50장 모을 때까지 10,000명 해야 되는데 이거 49개 정도 모았는데 그 다음에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꽝이잖아요 그게. 어쨌든 이렇게 이런 마일리지나 쿠폰 이런 거 쿠폰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토큰 간접적으로 강화하잖아요. 직접 뭐 효과를 주는 건 아니지만 그걸 교환할 수 있는 뭐 매개 쪽지를 주는 것입니다. 뭐 그래서 교환할 수 있는 매개물을 주는 것이 마일리지나 쿠폰 주는 이것을 토큰이다 이렇게. 다른 말로 상표, 상으로 주는 표시다 해서 상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표시가 되는 뭐 물건을 주는 것입니다. 직접 그 물건을 주지 않지만 교환할 수 있는 표시로서 뭔가 주는 것입니다. 한번 종이 쪽지 같은 거 주거나 아니면 그냥 마일리지 점수만 그냥 올려주거나 뭔가 아니면 도장을 찍어준다든가 뭔가 표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효과를 주는 것이 있고 간접적으로 효과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화를 주는데 강화를 계속 주면 100점 맞을 때마다 피자 사준다. 그러면 어떻게 맨날 100점 맞아서 전교 1등에 들어가면 피자 배 터지게 먹고 이제 피자 하면 질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학교 상장을 줍니다. 상장 이렇게 뭐 학교장상 뭐 이렇게 글지기상, 미술거리상, 무슨 상, 무슨 개근상, 근면상, 뭐 무슨 상 보통 일주일에 상을 서너 장씩 타옵니다. 그래서 집에 상장 많이 써서 딱지 치고 연탄 찍게 이렇게 뭐 있고 책상 밑에 접어서 받침대 쓰고 뭐 이렇게 언제는 연탄 불 피우는데도 막 쏘고 그럽니다. 메달이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장 찍힌 상은 별로만 대부분 쓰레기들 막 갑니다 그냥. 그래서 좀 나은 것은 뭐 교육감상, 장관상, 뭐 대통령상 이런 거는 좀 모아놓고 나머지 학교장 뭐 찍힌 상들은 뭐 이렇게 여기저기 막 처박혀 있습니다. 그 뭐 우등상, 개근상부터 해서 뭐 이렇게 상을 찾아주니까 하면서 상도 계속 주면 그 가치가 없어 질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00점 맞을 때마다 피자 사주면 저는 피자만 들어도 질립니다. 막. 그래서 포화가 있어요. 포화 효과가 생깁니다. 포화 효과. 예를 들어 우리 피자를 먹으러 갔는데 처음에 피자 맛있어 한쪽 먹을 때는 피자 한 판에 몇 쪽입니까? 8쪽이죠. 한쪽 먹었을 때 맛있습니다. 2쪽 먹었을 때는 맛이 좀 그래도 배고프면 좀 덜한데 3쪽 먹을 때는 다 찬 같으면 4쪽 먹으면 막 구역질 나고 5쪽 먹으러 가면 돈 주고서 못 먹겠습니다. 한 10,000원 정도, 10만 원 주면 모르겠지만 6쪽, 7쪽 갈수록 점점 효과가 감소됩니다. 배가 불러 포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상도 마찬가지 벌도 처음에 한 대 맞아 아픈데 계속 맞으면 이게 엉덩이가 마비돼서 안 아픕니다. 이제 아예 배째라고 그냥 계속 맞게 됩니다. 마비돼서 이런 포화 현상이 생깁니다. 포화 현상 상이나 벌도 계속 자극을 주면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냥 배째라고 이렇게 뭐 벌도 그렇고 상도 특히 이제 강화 상도 계속 포화 현상이 일어나서 상으로서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학교에서 상을 주면서 노트 같은 걸 부상으로 줬습니다. 도장과 스탬프 찍어서 학교장님 상 찍어서 주는데 그 집에서 노트가 막 쌓여있으면 다 쓰고 남아서 거기 애들 막 나눠주고 그래도 남아서 문방까지 갖다 주고 딴 걸 막 바꿔서 그랬습니다. 장난감을 바꾸고. 그래서 왜냐 계속 뭐 이렇게 노트 같은 상을 주니까 모여있으니까 노트는 이제 한 번 쓰면 오래 가니까 상을 계속 못 쓰니까 친구들 나눠주고 그래도 남아도 그렇게 뭐 문방구 아저씨 가서 거기 다른 장난감을 막 바꾸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효과가 계속 똑같은 걸 주면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끔 줍니다. 가끔 상을 주는 가끔 강화를 하는 방법이 간을 강화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부분 강화. 100점 맞을 때마다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잘할 때마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가끔 칭찬하고 가끔 상을 줍니다. 이걸 간을 강화, 부분 강화라고 합니다. 그럼 가끔 하는데 어떤 식으로 가끔 할 것인가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 강화라고 합니다. 계획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시간에 따라 나눌 것인가 횟수로 나눌 것인가. 일정한 시간마다 이렇게 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간격 강화, 횟수에 따라 나누는 것을 비율 강화라고 합니다. 간격 강화에도 고정 간격 강화가 있고 변동 간격 강화, 비율 강화에도 고정 비율 강화, 변동 비율 강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도 30분마다 한 번씩 할 때 뭐 우리가 중간고사도
기말고사, 월말고사 시험이 있는데 일주일마다 치는 주간고사, 매달 치는 월말고사, 3개월마다 치는 중간고사 뭐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시험을 치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변동 간격은 그냥 교수님이 내킬 때마다 이렇게 뭐 꼴릴 때마다 이런 용어를 쓰면 내킬 때마다 그냥 마음 생각날 때마다 그냥 치는 것입니다. 부정기적으로 치는 것을 변동 간격 강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칭찬 잘했을 때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분 내킬 때마다 뭐 기분 내키면 칭찬하고 기분 안 내키면 안 해주고 이렇게 간격을 변동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3시간마다 한 번 칭찬하고 3시간마다 상을 하나 주고 어떤 시간은 5시간마다 상을 하나 주고 이렇게 5일마다 보너스, 어떤 데는 7일마다 보너스, 어떤 데는 9일마다 보너스 이렇게 수수료를 바꿉니다. 바꾸는 것을 변동 간격 강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횟수는 비율마다 3번 할 때마다 한 번씩 준다든가 4번 할 때마다 한 번씩 준다든가 5번 할 때 한 번 이렇게 횟수를 바꾸는 것을 변동 비율 강화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면 고정 비율 강화는 계속 3번 할 때마다 상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티커 10개 맞을 때마다 아이스크림 한 통씩 주는 것. 계속 10개, 10개니까 10개는 뭡니까? 시간입니까? 횟수입니까? 횟수죠. 횟수니까 비율 강화예요. 비율. 그것도 10개니까 고정되어 있으면 고정 비율 강화입니다. 그 중에 이제 아까 4가지 형태 중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은 변동 비율 강화입니다. 비율을 변동시키는 것. 예를 들어 시험도 이렇게 언제 칠지 모르면 매일 공부하게 되는데 월말고사,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 정해지면 시험 기간 앞두고만 공부하고 시험 끝나면 또 놀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시키기 위해서는 수시로 시험 치는데 매일 치게 되면 질리게 되니까 쳤다 안 쳤다 막 이렇게 뒤죽박죽 섞습니다. 어떤 날은 3일마다 치고 어떤 날은 5일마다 치고 그러면 언제 칠지 모르니까 평소에 계속 열심히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도박 같은 게 중독되는 게 도박 빠진 것도 이렇게 당겨서 언제 당첨될지 모릅니다. 이제 화토 같은 것도 패가 언제 뒤집힐지 모르고 로또 언제 당첨될지 모르니까 계속 조마조마하면서 계속 사게 됩니다. 이번에 결국 그러다가 신세 망치는데 계속 그러면서 변동 비율입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나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강화 중에 어떤 차별 강화, 선택 강화가 있습니다. 차별 강화, 선택 강화. 요건 A, B, C 여러 가지 행동 중에 특정 행동만 강화 주는 것입니다. 특정 행동만. 아까 이 간헐 강화, 계획 강화는 A 하는데 같은 행동인데 어떤 데 주고 어떤 데는 안 주는 것이고 차별 강화는 여러 가지 행동 중에 특정 행동만 강화 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예를 들어 상을 학교에서 선생님 이제 상을 타니까 어떤 데는 상을 계속 타는데 어떨 때는 칭찬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어떤 데는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시간마다 또는 횟수마다 3번 탈 때마다 한 번 칭찬해주고 4번 탈 때마다 한 번 칭찬해주고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학교 와서 선생님 엄마 저한테 상 탔어 이러면은 무슨 상을 이렇게 뭐 그러다가 나중에는 몇 개 타서 그러면 몇 개 그러고 지납니다. 그냥 알아서 하면 근데 끝납니다. 딴 여기 친구 집은 한 달에 겨우 상 한 번 타면 뭐 잔치하고 친구들 불러 상 탔다고 엄마가 잔치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나는 맨날 타는데 아무도 안 합니다. 그냥 엄마 그냥 잘했다는 이야기 그냥 수고했다 뭐 한마디 하고 잘했다 한마디 하고 끝납니다. 뭐 맛있는 거 사주는 것도 없고 맨날 거기 상 타니까 뭐 그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 탈 때마다 어떤 데는 칭찬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하고 이렇게 같은 상 타는 행위들입니다. 일단 할 때와 안 할 때 있는 것이 계획 강화, 간헐 강화고 이건 차별 강화는 상을 계속 타는데 자, 미술에 관한 상, 음악에 관한 상, 뭐 도덕에 관한 상, 국어, 글짓기 등등등 있는데 예를 들어 글짓기 잘했을 때만 상 주고 그림 잘했더라 뭐 노래 잘했을 때 이럴 때는 똑같은 상을 타더라도 칭찬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특정한 글짓기 상을 탔을 때만 계속 칭찬해 주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 똑같은 A 행동을 했을 때만 계속 칭찬해주고 상을 주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차별 강화 또는 선택 강화 이렇게 부릅니다. 자, 따라서 여자 행동주의
손다이커, 시행착오설, 자, 파브로프, 자, 고전적 족구나 이론, 수동적, 정서적, S형, 자, 스키너, 자, R형, 반응형, 자, 조작적 족구나, 도구적 족구나, 자, 작동적 족구나, 자, 의식적, 의도적, 그 다음에, 자, 간접적 강화, 토큰, 마일리지, 쿠폰, 직접적 강화, 자, 계속 강화, 포화 현상, 간헐 강화, 부분 강화, 계획 강화, 자, 시간은 간격, 횟수는 비율. 이걸 이제 암기할 때 그냥 매 시간 회비를 거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매 시간. 시간마다 회비를 거둔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나누는 것이 간격이고 횟수에 따르는 것이 비율입니다. 자, 따라서 차별 강화, 선택 강화. 자, 그 다음에, 자, 좋은 것을 제공, 정적 강화, 나쁜 것을 제거, 부적 강화. 자, 나쁜 것을 제공, 자, 수여성 벌, 좋은 것을 제거, 자, 제거성 벌, 타임아웃. 자, 이 중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파브로프 이론과 스키너 이론의 구분, 차이점.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 간격 강화, 비율 강화, 그 차이점. 그 다음에 강화와 빈도 구분하는 거.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 그 다음에 수여성 벌과 제거성 벌. 이 네 가지 구분하는 것과, 자, 그 다음에, 자, 간격과 비율 구분하는 것. 그 다음에 파브로프와 스키너 이론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지주의인데, 인지주의. 인지주의는 머릿속의 변화다, 이렇게. 인간 변화라는 것은 머릿속의 변화. 이것이 중심이다. 그래서, 인재의 변화, 생각, 사고의 변화를 연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지주의입니다. 인지주의는 생각에서 인간 행동이 변합니다. 인간 생각이 변합니다. 생각에서. 생각에서 하니까 변화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능동적 변화고 주체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또 생각의 변화, 아까 어떻게 갑자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변합니다. 한번 전체 형태가 다 한꺼번에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강조하는 사람을 형태주의라고 합니다. 형태주의. 전체 형태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간 생각은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바뀌니까 어떤 공통성, 어떤 관계성, 서로 엮이는 걸 일조합니다. 아까 행동주의는 어떻게 쪼개서, 분석적으로 쪼개서 요소 분석 나누어서 보는데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은 묶는 것을 좋아합니다. 묶는 것. 전체적으로 묶는 것을 좋아합니다. 공통성, 전체의 구조, 털. 그 다음에 서로 엮인 관계. 이렇게 전체를 묶는 걸, 전체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전체와 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주의는 전체를 강조하면 이건 부분, 요소, 부분 쪼개서 분석적으로 보고 요소에서 부분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부분, 전체 이렇게.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인지주의자는 켈러 같은 사람, 켈러를 이제 통찰서, 전체를 한꺼번에 변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비약적으로, 갑자기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하는. 인간의 어떤 생각, 사고의 변화는 순간적으로 변하고, 갑자기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 하면서 그렇게 다 갑자기 변한다 생각이 따라. 할 줄 몰랐던, 아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생각하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숭이 우리에 넣어놓고 우리 천장에 있자 이렇게 바나나를 매달아 놓습니다. 그래 가만히 쳐다보다가 아하 저걸 막대기를 던져서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막대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툭툭 쳐서 바나나를 따먹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그래서 바나나를 더 높이 달아놓습니다. 막대기 하나까지가 안 되니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더니 막대기를 두 개를 꽂아서 길게 해서 이렇게 탁 떼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막대기에서 연결하는 연결, 서로 묶는 것. 인간의 생각은 어떤 생각과 생각, 지식과 지식을 묶는 것. 이런 변화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막대기를 연결하고 지식과 지식을 연결합니다. 개념과 개념을 연결하고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서 어떤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전체 이렇게 묶는 것, 관계성,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이 인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생각은 전체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까 원숭이, 막대기 실험 이런 걸 통해서 막대기를 서로 연결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생각과 생각을 연결해서 어떤 전체적으로 묶는 쪽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과 한 번 더 지식과 지식, 학문을 연결해서 새로운 과제,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간 생각은 갑자기 순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변한다 이렇게 봅니다. 레빈은 장이론, 장이란 장면은 환경입니다. 전체 장면을 다 한꺼번에 봅니다. 전체 장면을 한꺼번에 다. 자, 이렇게 파티에 갔으면 사람들 쫙 훑어보고서 지나가는 여자 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에 쫙 이렇게 스크린 다 합니다. 자, 뭐, 신발은 명품에서 뭐, 스카프는 어떤 회사 거고, 뭐, 바지는 어떤 회사 거고, 가방은 어떤 회사 거고, 뭐, 악세사리, 시계는 어떤 회사 거고, 그냥 스킵 쫙 하면서 스캔 다 해버립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딱 봐버립니다. 하나씩, 뭐, 얼굴도 눈, 코, 귀 다 보는 거 아니고 전체 한꺼번에 이렇게 본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렇죠. 장이란 전체 장면, 전체 환경. 한꺼번에 작용한다. 이렇게. 다 전체를 강조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인지주의는 전체, 행동주의는 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연결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전체와 구조가 뭐 틀입니까? 전체 틀을 만들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 인간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레빈의 생각은 전체적으로 인간이 생각한다는 것이고, 켈러는 한 번 더 생각은 갑자기 변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주의는 다 전체적으로 갑자기 하는데, 레빈은 어떤 전체적으로 변한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켈러는 갑자기 변하는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공통적으로 인지주의 사람 다 공통적으로 전체적으로 갑자기 변한다는 그런 공통적 시각입니다. 그래서 톨먼 같은 사람도 지도, 머릿속에 어떤 인지 생각의 어떤 지도 큰 틀이 있다는 틀. 틀로 해서 전체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전체의 형태, 전체의 목표, 최고의 목표, 이런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한 의미, 전체의 어떤 목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개개의 행동은 하나의 수단, 기호라는 것입니다. 개개의 행동은 전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성을 강조합니다. 행동주의는 아까 부분 쪼개서 봅니다, 쪼개서. 이 사람들은, 행동주의는 요소로 쪼개서 봅니다, 쪼개서. 하나씩 각각 쪼개서 보는데, 이 쪼개서 개개의 행동은 전체를 위해서 존재한다, 전체. 아까 켈러는 전체 형태의 목표, 전체 형태가 목표고, 개개의 행동은 그것을 위한 수단이고, 기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톨먼은 이 전체 형태를 의미체다, 전체 의미를 이야기하고, 개개의 행동은, 개개의 행동, 개개의 생각, 개개의 요소들은 기호다, 이렇게 기호. 개개의 행동은 수단적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걸 뭐 기호 의미체설이다. 또는 이게 뭐 수단 목표 이론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개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들은 전체를 위해서 하나의 수단이 된다. 이렇게 전체를 강조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행동주의, 이제 인지주의, 자, 두 가지가 가장 시험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주로 인지주의, 행동주의, 차이점을 묻는 게 교육심리 문제의 대다수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자, 인지주의, 사고 행동의 변화, 능동적 변화, 주체적 변화, 공통성, 구조성, 관계성 중시. 자, 퀘러, 통찰설, 순간적 비약적 변화, 아하 현상, 자, 막대기 연결, 레빈, 장이론, 장면, 환경, 전체적으로 연결, 구조화, 자, 톨먼, 인지지도, 자, 전체 형태,
목표, 목적, 의미체설. 자, 행동은 수단, 기호. 자, 그래서 개개의 행동은 하나의 기호고 그것이 모여서 전체 의미를 형성한다. 그래서 하나의 개개의 행동은 전체를 위해서 하나의 수단적 기능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두 가지를 절충한 것이 상호작용설입니다. 상호작용. 두 가지가 각각 너희들 편 따로따로 아니고 둘 다 같이 미친다. 절충설입니다. 절충설. 자, 이게 상호작용설. 이걸 다른 말로 인지학습이고 내부적 머릿속 인지와 외부적 사회 합쳐서 이걸 사회인지학습 이렇게 부릅니다. 자, 반드라이론을 상호작용, 두 가지 같이 한다는 상호작용 의미고 이걸 다른 말로 사회인지학습 이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라이론을 뭐 절충설, 통합설, 상호작용설 이렇게 부르는데 다음에 이걸 따로 다른 용어로는 관찰학습이다, 모방학습이다 또는 대리학습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선생님이 A 학생에게 벌을 줍니다. 그러면 다른 B 친구들이 A 학생의 벌 주는 걸 보면서 나는 벌 받지 말아야지. 또는 선생님이 B 학생을 칭찬하니까 다른 학생들도 나도 B처럼 칭찬받아야지 하면서 더 잘하게 열심히 하게 됩니다. 결국 A, B 학생은 직접 상 받고 벌을 받았으니까 A, B 학생에 대해서는 행동주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자기는 직접 상 받거나 벌 받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상 받는 걸 벌 보면서 자기 행동이 변합니다. 간접적으로 변화, 간접. 그래서 관찰하거나 모방해서 한마디로 대리적으로 자극받습니다. 대리 강화 또는 모방학습, 관찰학습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모델의 행동을 보고서 간접적으로 강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교사가 A 학생에게 상이나 벌을 주면 자극이면 A 학생은 자극 반응이 있으니까 A 학생에 대해서는 행동주의입니다. 근데 B 학생은 A 학생 보면서 B가 생각을 나는 벌을 받지 말아야지. 아니면 나도 상을 받아야지. 나는 나도 뭐 상을 받아야 하면서 자기 생각을 하니까 생각하니까 생각의 변화. 생각하니까 인지주의입니다. 그래서 A 학생에게는 행동주의, B 학생에게는 인지주의. 그래서 인지주의와 행동주의 같이 작용한다.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봅니다. 대표적인 일벌백계에서 다른 친구들을 훈계하게 됩니다. 한 명을 벌해서 100명을 훈계하는 것이 일벌백계입니다. 그래서 자, 아이들은 처음에 주의를 제일 뭘 하는 보니까 제일 친구를 상 받네, 벌 받네, 파지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억을 떠올라서 나도 그렇게 상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벌 받지 않으려고 행동하게 됩니다. 동기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파지, 재생, 동기 이런 작용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인간 행동이 변화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반드라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스스로 강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동기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자, 상호작용설, 절충설, 통합설, 관찰학습, 모방학습, 대리학습, 자, 모델학습, 간접 강화, 사회인지학습 이론, 일벌백계, 자, 주의 단계, 파지 기억 단계, 재생 단계, 동기유발 단계, 자기 통제, 자기 조절, 자기 강화. 그래서 스스로 타인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서 기억하고 그것이 자기 다시 필요할 때 떠올려서 자기 스스로 강화, 조절, 동기유발 되는 것을 스스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인간주의, 인본주의인데 이건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인간의 어떤 근본, 인간을 중시하는 학생을 존중하는 그런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하는 그런 심리 이론입니다. 학생 스스로 자신은 무엇을 배울까, 뭘 공부할까, 자, 스스로 선택하고 어떻게 공부할까, 어떻게 평가할까. 그래서 목표, 수업, 방법, 평가, 목표와도 내용도 하고, 그 다음 방법, 그 다음에 평가, 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자, 인간주의 심리학, 인본주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수업을 전개시키고 자기의 원하는 목표, 자아실현을 목표로 하는 그런 것들이 인본주의 심리학의 영향입니다. 결국 교사는 뭔가 학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촉진자 역할. 그래서 학생의 자아실현, 전인교육 목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따라서 인본주의, 인간주의,
자기주도학습, 자, 자아실현, 전인교육, 스스로 선택, 결정, 평가, 자, 자발성 강조.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뭐 인본주의 심리학은 시험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인주주의, 행동주의, 그다음에 상호작용, 절충설. 결국 절충설은 두 가지 같이 사용하니까 자, 인주주의 특징이 뭐고 행동의 특징이 뭐고 두 가지 특징을 잘 구별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지적 영역부터는 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